안녕하세요. 신영일 교수입니다. 8장의 환율 변동 효과 5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해외 사업장에 달러화 재무제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한 후에 연결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설명했죠. 이번에는 해외 종속기업을 포함한 이 해외 사업장을 처분할 때 회계 처리를 살펴볼 거고요. 또한 외국에 관계기업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계기업 재무제표가 달러 재무제표야. 그런 그 달러 재무제표를 다시 원화로 환산한 후에 지분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사업장을 처분할 때 외환 차이 누계액을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리합니다. 이때 외환 차이 누계액은 표시통화를 환산할 때 발생하는 외환 차이가 있겠고요. 종속기업 투자하고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 제거할 때도 외환 차이가 발생하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던 종속기업의 지분을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해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살펴봤었는데요. 그때 1110호 문단 B 98에 따라서 일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후에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종속기업의 자산을 죽이고 부채도 죽이고 영업권도 죽이고 비지배 지분도 죽이고 그 다음에 대가를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좌우 불일치되는 금액이 처분 손익이었는데 이번에는 외환 차이도 만약에 외환 차이가 대변잔액이었다면 얘도 죽이고 이렇게 전부 다 집어넣은 후에 대차 일치 금액을 처분이익으로 넣는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제 7에서 X2년 초에 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회사 지분 전부를 1300달러에 모두 팔아서 지배력을 상실했을 때 지배력 상실의 회계 처리를 설명한대요. 예제 7은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잠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제 7은 이런 거였어요. X1년 초에 한국의 갑이 미국에 있는 A회사 주식 80%를 1100달러에 취득을 했고요. 그때 A회사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1200달러인데 A회사 건물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가 50달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00달러였고요. 1년도 말 자산부채 자본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환율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1년도 말일자 보고기간말 환율은 1100이었고요. 이때 환산을 할 때 당기순이익은 평균 환율로 환산해서 10만 4천이 밑으로 들어오죠. 한편 자산, 부채는 기말환율이고요. 취득 당시에 자본금 및 기초이격음은 취득일의 환율을 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 12만 6천 원이라는 외환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1년도 말 연결조정 분괴를 할 때 자본금 잉여금 죽이고요. 건물은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인데 기말환율이죠. 영업권도 달러 베이스로 먼저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100달러 여기에 마감 환율을 곱해서 원화가 됐고요. 종속기업 투자랑 여기까지 요거의 80%랑 퉁친 게 영업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계산한 후에 마감 환율을 곱했습니다. 이 금액의 80%가 비지배 지분, 좌와 안 맞는 부분이 외환 차이가 되죠. 이렇게 하여 1년도 말에 연결재무제표를 만들 텐데요. 연결재무제표에 들어가 있는 여기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종속기업, 자산, 부채, 외환 차이, 비지배 지분, 영업권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 8로 왔습니다. 기준서 1110호 문단 B 98에 따라서 지배력 상실 분괴를 하는데요. 1300달러에 지분을 모두 팔았다고 하니까 여기 1300달러에 처분일의 환율 1100원 1430입니다. 방금 보았던 예제 7의 자산, 부채 다 죽이는데요. 이 자산은 2799500, 2799500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다시 정산표로 가면요. 종속기업 투자를 제외한 이게 A회사의 2750에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를 더하고 차이에 대한 당기 소멸을 5500 뺀 겁니다. 요게 바로 A회사의 보고기간 말 자산일 거 아닙니까? 그게 2799500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한편 부채 1320 영업권도 뺐고요. 비지배 지분 뺐고요. 더 나가서 외환 차이가 11456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외환 차이 OCI 114560 요것도 전부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변 쪽에 처분 이익이 생기죠. 5장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보통 X2년 초에 갑이 A회사 지분을 매각할 때 개별 장부에 현금 들어오고 종속기업 투자 통치고 처분이익 33만 원을 인식을 했을 텐데 반드시 처분이익은 250, 960으로 표시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지배기업 개별장부에 반영하면 되겠다. 모든 회계 처리는 오장하고 동일합니다. 해외 사업장의 지분의 일부만 처분하고도 지배력을 상실했을 땐 어떻게 하는가? 지배력을 상실했으면 전부 처분이든 일부 처분이든 외환차익 누계액 전체를 다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겁니다. 한편 해외 사업장 일부 지분을 처분을 했습니다. 계속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처분한 부분에 해당되는 외환차익 누계액만 비지배 지분으로 다시 귀속을 시키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한 후에 연결 과정을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내부거래 손익이나 상호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상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안 했죠. 자, 일단 미실현 손익이 없는 케이스부터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 상계해야죠. 채권 채무도 상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초에 종속기업이 한국에 있는 기업이고 기능통화 표시통화가 모두 원화였다면은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대로 수익 비용 채권 채무를 퉁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달러화이고요. 요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을 할 때 수익 비용은 평균 환율, 채권 채무 즉 자산 부채는 기말 환율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이 적용하는 환율에 따라서 상계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를 예 9번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년도 10월 1일에 지배기업인 갑회사입니다. 한국에 소재하고 기능통화 표시통화가 모두 원화인데 종속기업인 A회사입니다. 미국에 소재하고요. 기능통화는 달러화래요. 요 A회사에 재고자산을 100달러에 수출을 했대요. 보고기간 말인 12월 말에 매출채권을 계속 미회수 상태라고 가정을 했고요. 미실현이익은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관련 환율은 10월 1일 1,050원, 보고기간 말 1,080원,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평균은 1,06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거래와 관련해서 한국의 갑회사와 미국의 A회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기능통화금액, 그 다음에 표시통화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에 있는 갑회사인데요. 10월 1일 날 100달러 수출하죠. 그러면 수출하는 날 차변에 매출채권 100, 그날 환율 1,050해서 10만 5천 원이 매출채권, 대변이 매출 이렇게 분계를 했을 거예요. 매출은 계속 가는 거죠. 12월 말이라도. 자, 12월 말이 되면은 이 100달러가 화폐성 자산이기 때문에 기말 환율을 곱해서 10만 8천, 3천만큼 외환 차이가 생기겠습니다. 이게 기능통화하고 표시통화가 같으니까 이건 전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채권은 10만 8천, 매출은 10만 5천 이렇게 되는데 미국에 소재하는 A회사로 가보겠습니다. 10월 1일 날 수입을 하죠. 외상으로 수입을 했으니까 매입 채무가 있겠고요. 차별은 재고자산일 텐데 미실현 손익은 없다고 하니까 단계가 다 팔렸잖아요. 이 전부 매출원가로 나간 걸로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X1년 말 기능통화도 역시 뭐 똑같잖아요. 여기는 이게 기능통화 계속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재무제표를 한국의 지배기업이 원화로 환산할 거 아닙니까? 요 100달러 외화 부채인데 화폐성 항목이니까 1,080원으로 환산해서 10만 8천 원이 돼요. 그러면은 두 재무제표를 합산하면서 상호 채권 채무를 상계해야 되니까 매출 채권 매입 채무 10만 8천 원을 죽이는 건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매출입니다. 매출은 10만 5천 원이고요. 이쪽은 매출 원가니까 수익과 비용을 퉁쳐야 되는데 과연 달러 베이스 매출 원가 100달러를 원화로 얼마의 환율을 곱해서 환산하느냐가 문제이죠. 우리는 앞서 이 종속기업 기능통화로 표시된 수익과 비용은 평균 환율로 보통 환산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평균 환율은 1,060원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1,060원을 곱하면은 10만 6천이 되죠? 10만 6천하고 10만 5천이 상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이렇게 내부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IFRS에 규정은 없겠으나 이 금액을 거래일 환율로 환산하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겠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실현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미실현이익의 발생, 관연도 미실현이익의 실현 다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미실현이익을 제거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재고자산 이와 같은 분계를 하겠는데 이 재고자산은 기말환율입니다. 매출원가는 평균환율일 거 아닙니까? 따라서 상계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생겨요. 이런 불일치 문제 역시 IFRS 원문에는 규정이 없겠습니다만 이 재고자산을 마감환율 대신 거래일 환율로
환산할 필요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과년도 미실현이익이 실현이 될 때 이쪽에 이익여금, 이쪽에 매출원가인데요. 이익여금은 과년도 환산할 때 적용한 환율일 거 아니야. 반면에 매출원가는 당해년도 환율을 적용할 겁니다. 평균환율. 따라서 이것도 대차 불일치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것들은 회사가 회계정책 선택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8장의 마지막 토픽입니다.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서로 다른 관계기업과 투자자 간의 지분법 평가입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은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상이한 지배종속 회사 간의 연결재무제표였죠. 비슷한 논리로 지분법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관계기업 기능통화재무제표, 여기서 기능통화를 달러라고 가정하자고요. 투자자는 표시통화가 원화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 달러 재무제표를 원화 재무제표로, 즉 투자자의 표시통화로 환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산한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기초에서 지분법 손익, 당기손익을 인식을 하고요. 앞서 우리 이미 보았던 것처럼 표시통화 환산 차이 나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OCI를 인식합니다. 표시통화 환산 차이만큼은 관계기업 순자산이 늘거나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분법 자본 변동, 차변 또는 대변으로 인식을 하면 되는데요. 한 가지 추가할 게 요겁니다. 요 내용이 교재 724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한 겁니다.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관계기업 투자 그 계정에 대한 환산인데요. 기말 장부금액에 투자 차익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투자 차익을 마감 환율로 환산해서 그 환산으로 인한 변동을 지분법 자변 변동으로 인식하라, 이런 겁니다. 이때 투자 차익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는 영업권이고요. 하나는 취득 시 관계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의 공정가치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차이 중에 투자자 몫만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마감 환율로 환산하면서 그 차이만큼을 지분법 자본 변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하라는 이야기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교재 724, 725를 건너뛰시고 지금 설명드리는 요 예 10번을 통해서 마지막 토픽인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상이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갑회사는 투자자입니다. 기능통화, 표시통화가 모두 원화입니다. 1년도 초에 미국에 소재하는 기능통화 달러화인 A회사, 이 A회사가 관계기업이 되겠죠? 이 A회사의 지분 20%를 60달러에 취득하고 관계기업 투자로 분류를 하였답니다. 1년도 초 현재 A회사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200달러이고 당기순이익은 30달러래요. 환율이 주어지는데요. 1년도 초에 1,000원, 평균 1,100원, 1년도 말에 1,200원 이렇습니다. 자, 갑회사가 1년도 초에 A회사 지분 20%를 취득할 때 A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 200달러와 같은 경우, 혹은 220달러로 더 많은 공정가치가 더 많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고요. 220달러일 때 20달러의 차이는 뭐냐 하면 유용자산이다. 근데 유용자산은 토지가 아닌가 보죠. 2년에 걸쳐 잔존가치 없이 상각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분법 회계 처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A회사 순자산의 장부금의 공정가치가 모두 200달러로 동일한 경우를 보자고요. 이 경우는 간단합니다. 교재 724쪽에 있는 예제 8은 이 같은 경우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끝나고 나면은 요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 즉 장부금액은 200, 공정가치는 220인 경우까지 추가한 겁니다. 그럼 먼저 둘 다 200달러인 경우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자, 이 10%를 60달러에 최초 취득을 했다고 했죠. 자, 요 60달러의 장부금액에 최초 인식금액에 포함된 항목을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200달러인데 60달러나 줬잖아요. 자, 200달러의 20%는 40달러인데 초과 지급액 60달러가 바로 영업권에 해당이 됩니다. 즉 순자산 장부금액 해당액 40달러, 초과 지급액 영업권 20달러,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1년도 말 관계기업 투자 기말 장부금액을 외화 기준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기초에 순자산 장부금액 200달러의 20%, 40달러, 여기에 단기 중에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당기순이익 30달러만큼 늘어나겠죠. 곱하기 0.2에서 6달러만큼 늘어나고요. 영업권은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상각 같은 걸 하지 않죠? 손상도 없고요. 20이 그대로 들어가죠. 따라서 40, 여기에 6달러, 20달러 해서 66달러가 돼요. 기초에는 60이었는데 기말에 66달러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걸 원화 베이스로 본다면은 기초에 60달러의
환율 1,000원일 때 6만 원이었는데 기말 재무제표에는 66달러에 1,200원에 곱한 79,200원, 즉 1번에서 2번만큼 19,200이 늘어나는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먼저 분계 한번 먼저 본다면은 관계기업 투자 19,2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19,200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먼저 지분법 이익 해당 부분이 있는데요.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은 30달러라 했고요. 이거에 지분율 20%에 평균 환율을 곱해야 되겠죠. 당기순이익이니까 6,600입니다. 그래서 지분법이 6,600. 우리는 19,200만큼 늘어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간단하게 12,600 이렇게 끼워넣기로 OCI를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12,600 OCI는 다음과 같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이 가능한데요. 표시통합 환산 차이, 이거 우리가 8장 앞부분에 지배종속 회사 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때도 한번 했던 겁니다. 기초순자산이 200달러였고요. 당기순이익이 30달러였는데 20%의 기초가 아니라 기말금액, 평균이 아니라 기말금액으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즉 요 기말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79,200이 됐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차이만큼이 8,600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업권도 마감환율로 환산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면 여기 투자자 재무제표에 개정되어 있는 투자 차익은 모두 마감환율로 환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권도 마감환율인데요. 영업권 해당액이 20달러에 취득시 환율이 아니라 기말환율로 환산하니까 4,000. 그래서 86,000과 4,000 또한 12,600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분법 이익 6,600, 지분법 자본변동 12,600, 관계기업 투자 그래서 19,200 이런 지분법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복잡한 문제로 한번 가보면은요. A회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이 200달러이고 공정가치가 220달러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조금 복잡해지기는 하나 경우 1과 논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관계기업 최초 취득원가가 60이었잖아요. 60달러. 또 구분해 보자고요.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200이라고 했으니까 20%, 그래서 40달러가 순자산 장부 금액 해당액이고요. 공정가치 차이 조정 부분, 즉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에 대한 조정이 얼마냐면은 요 20달러, 220과 200의 차이 아닙니까? 그거의 20% 4달러예요. 즉 44달러를 지급했으면 공정가치로 20% 지분을 취득한 건데 60달러나 줬잖아. 그래서 16달러가 이번에는 영업권 해당액입니다. 그럼 1년도 말로 가볼까요? 앞에서 했던 것과 그대로 똑같은 스텝으로 가는 겁니다. 자, 1년도 초에 40달러, 1년도 초에 4달러만큼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이 들어가는데요. 당기순이익은 30달러에 0.2가 아니죠.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에 대한 조정 상각이 들어가야 돼요. 소멸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기소멸. 즉 20달러를 2년간 상각하기로 되어 있죠. 10달러. 그래서 당기순이익 요 뺀 금액 곱하기 0.2 해서 4달러만큼이 당기순이익입니다. 영업권은 처음부터 16이라고 했죠. 변동 없이 16입니다. 그래서 요거 더하면은 64달러예요. 앞서 경우 1에서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얼마였냐면은 66달러였고요. 여기는 64달러였는데 뭐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지만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 2는 뭐냐면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에 대한 조정이 들어갔잖아요. 조정이 들어가면서 당기순이익에 20달러에 나누기 2 곱하기 0.2, 2달러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66이 아니라 64가 됐던 겁니다. 자, 계속 가보자고요. 간단한 지분법 적용 방법. 앞서 경우 1로 가보면은 관계기업 투자 기초, 관계기업 투자 기말 금액을 각각 동그라미 1, 2 했던 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기초금액 60달러에 1,000원에서 6만입니다. 기말 64에 1,200에서 76,800입니다. 이번에는 16,800만큼 늘어나요. 분계를 한다면은 여기 16,800입니다. 이쪽은 PL로 들어가는 지분법 이익, 나머지가 지분법 자본 변동이 되겠습니다. 지분법 이익은 얼마인가? 관계기업 당기순이익 달러 베이스로 30달러인데 북밸류, 페어밸류 단기 차이 조정이 20달러 나누기 2년 해서 10달러, 20% 지분율, 평균환율 그래서 4,400입니다. 따라서 분계를 굳이 한다면은 4,400 나머지를 끼워넣기 숫자 12,400 지분법 자본 변동으로 하면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12,400은 직접 계산할 수 있겠는가?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경우 1과 다르지 않습니다. 경우 1에서도 요 12,600을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같은 근거로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200달러 기초 순자산의 장부금액 20인데 취득시의 환율이 아니라 기말환율로 했잖아요. 한편 공정가치 차이조정 반영 전에 당기순이익 30달러에
1100 평균 환율로 환산을 위해서는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 1200으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 8600만큼 차이가 나오고요. 공정가치 차이에 대한 조정을 환산을 할 때 기초부터 있었던 금액은 1000이 아니라 1200으로 환산했고요. 중도에 환산액가 소멸된 부분은 1100이 아니라 1200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 빠진 금액이 요거만큼 빼야 되기 때문에 600만큼 차이가 생깁니다. 영업권은 그대로 가야죠. 1000원과 1200원 차이 3200. 따라서 요 세 가지를 가감하면은 12400이 딱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길고 길었던 8장 설명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